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신장이 혈액을 생성해요. 혈액 생성은 어디서 해요? 골수에서 하잖아요. 신장의 기능, 소변을 형성합니다. 또 산염기 균형을 조절해요.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혈압을 조절한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신장이요. 신장에서는 레닌을 분비해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한대요.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해? 혈액 생성은 아닌데 그냥 적혈구의 어떤 인자를 만들어내는 게 신장의 기능이라는 거. 인과 칼슘을 조절한다.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게 신장의 기능이다. 신장의 기능은요. 일단 소변을 형성한다. 산염기의 균형을 조절한다. 질소성 노폐물을 제거한다. 호르몬 레닌을 분비해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게 바로 신장이에요. 그럼 신장이 망가지면은 혈압을 조절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한다. 틀린 것 같죠? 맞아요. 혈액 생성은 아니라는 거. 혈액 생성은 골수에서 한다는 거. 비타민 D를 활성화한다.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가는데 신장에서는 레닌이라는 게 나와서 혈압을 조절해.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할게요. 비뇨기 구조, 배설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 장관 기억하라고 했어요. 장, 신장, 관은 요관 이렇게 기억할게요. 그래서 장관을 기억해야 돼요. 신장, 요관, 그 다음에 방광 지나서 요도로 오줌이 나갑니다. 요거는 국시용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상식적으로요. 네프론이 뭐죠? 신장의 기능적인 단위입니다. 네프론은 신소체와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소체가 같은 말로 말피기 소체이다. 그래서 신소체는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래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가 신소체고 이거에다가 세뇨관을 더한 게 네프론이다. 이런 거 그냥 여러분 패스하셔도 돼요. 신생아 분만 직후에는 기도 유지, 이물질 제거가 먼저이다. 항상 숨을 쉬어야 되죠. 그리고 입 안에 분비물, 이물질 제거합니다. 결핵 환자 물품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침구나 의류는요. 1강 소독한다. 1강 소독이 뭐예요? 자외선을 쬐준다. 자외선을 쬐주면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요.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수분만 몇 분만 직사광선을 쬐주면 죽는다고 했어요. 원인 불명의 경련 시 유아간호할 때 원인 불명, 이유를 모르는데 경련 유아간호, 유아가 경련한다면은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련하면은 첫 번째로 기도 유지 또는 의식이 없다면 고개를 옆으로 치기를 취한다. 다 맞습니다. 기도 유지를 한다. 호흡을 유지한다. 다 맞죠?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 유지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공간을 확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기 5개 중에서 이게 만약에 없어. 그럼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 유지 또는 호흡을 유지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치기를 취한다. 다 맞아요. 아시겠죠? 자연 분만한 신생아의 임균성 안염에는 무슨 연고 넣어줄까요? 원래 우리가 배운 거 1% 질산은이라는 안약을 넣어주는데 항생제 안연고도 괜찮습니다. 항생제 안연고도 넣어준다. 이렇게도 국시가 변형돼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균성 안염, 엄마가 임균, 성병 아닙니까? 성병이 걸렸으면 그 성병 걸린 그 질로 아기가 나오면 아기가 눈병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1% 질산은을 넣어주던지 항생제 안연고, 테라마이신 안연고 이거는 하나의 고유 명사 아닙니까? 다 된다. 세균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항생제 안연고도 답이 된다. 양수 과다증 있었던 초산모는 산후통 가능성이 있대요. 산후통은요 7일간 합니다. 생리통하고 똑같다. 자주 아랫배가 아프다. 한 달 아니고 7일이에요. 산후통 7일입니다. 여러분 산욕기는요 6에서 8주죠. 성관계 할 수 있는 것도 6에서 8주 후에요. 통모교근요 4에서 6주였어요. 조금 더 빠르다는 거. 산후통이 있을 수 있는 산모가 누구냐 그거예요. 거대아를 낳았어. 엄마가 당뇨병이면 단거, 물론 당자지만 단거, 거대아가 나온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수 과다증, 쌍태아가 쌍둥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산부, 첫 번째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낳는 사람이 더 아프다. 덜 아문다. 또 모유수유, 자궁 수축제 투여시 수축하니까 통증이 더 심하다.
젖을 먹이고 또 자궁 수축제를 맞았죠. 옥시토신. 그렇게 되면 회복은 빠르지만 통증은 더 있었다는 거. 이런 경우는 산후통이 더 있을 수가 있다. 초산부는요. 산후통이 없대요. 젖 안 먹이고 분유 먹이는 엄마들도 산후통이 없다고 합니다. 모유 먹이면 산후통은 있지만 자궁 수축이 더 빨리빨리 돼가지고 회복이 빠르다고 했었죠. 위절제술 2주째가 되는 환자가 식후에 이런 불편감을 호소했다. 오심발한, 심경진 이런 불편감을 호소했다면은 어떤 증후군?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이라고 하죠. 덤핑 세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급속이동 증후군. 먹자마자 그냥 대변 소변을 줄줄 싸는 게 급속이동 증후군입니다. 위를 절제했어. 천천히 이렇게 소화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확 내려와 버린다. 그래서 식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탄수화물은 저탄수화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입에서 뿌띠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빨리 그냥 분해되니까 탄수화물 좀 자제해라. 소화 잘 되는 거 말고 소화 안 되는 걸 좀 먹어라. 그래서 고지방을 먹는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덤핑 신드롬에서는. 그리고요. 수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먹고 누워있던지 하라 그랬어요. 간의 기능은요. 지방대사 및 해독작용을 한다. 약 먹었을 때 해독을 누가 해요? 간에서 합니다. 배설은 누가 해요? 신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피곤하다. 왜? 해독해야 되니까. 술 먹어도 간에서 해독하죠? 그래서 간이 피곤해요. 일반적인 영양제도 약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다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피곤하다는 거. 정상 유아는 1에서 3세. 영아는요? 0에서 1세. 이 행동에서 신체적 요인으로 인해서 야뇨증이 나타납니까? 신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떤 요인? 심리적. 마음의 병이 있으면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 심리적 요인으로 야뇨증이 나타난다. 밤에 오줌 싸는 거죠. 영아기 1세까지 사망 원인은요.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다고 하면은 사망이 많고요. 유아기 빵빵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이때 엄청 움직이죠. 차 사고 많이 납니다. 사고나 낙상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게 사망의 1순위라는 거예요. 유아의 행동 특성이 국가고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거절증, 떼쓰는 거. 분리불안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유아기가 1에서 3세였어요. 이때 사고나 낙상 되게 심하다고 했었죠. 거절증 떼쓰는 거 이거 사줘 하면서 분노 발작도 많이 합니다. 사용하던 것만 고집해요. 꼬질꼬질한 인형 그거 버리면 큰일 나죠. 심리적인 요인으로 야뇨증이 발생한다. 뭔가 불안해. 낮에 엄청나게 혼났어. 어린이집 가가지고 학대당했어. 이런 경우 야뇨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은 뭐예요?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아기가 울고 불고 그 분리됐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이게 바로 유아기의 행동 특성으로 중요했다는 거. 싫어! 안 해! 거절증, 떼쓰는 거 굉장히 심하다는 거. 분노 발작이 심합니다. 고집이 엄청 세요. 초산부가 경산부보다 산육기가 짧을까요? 길까요? 초산부, 처음 낳는 여자예요. 아무래도 회복이 빠르니까 산육기가 짧다. 산육기가 짧다는 거는요. 회복이 빠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유부, 젖을 먹이는 사람이 비수유보다 산육기가 짧아요. 왜? 젖 분비 호르몬 프로락틴이 나와서 산육기가 더 짧다. 초산부 그리고 젖을 먹이는 사람이 산육기가 짧다. 이 말은 회복이 빠르다 이 의미입니다. 중독염이 있는 독극물을 다량 복용한 환자는 약물 흡수 억제를 위해서 위세척을 한다. 무조건 구토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토시키고 어떨 때는 위세척할까요? 일단 중독이에요.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했어. 또는 농약 먹었어. 이런 경우 우선 기도 유지, 숨을 쉬어야 되는 게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구명 4단계 뭡니까? 사람 살리는 4단계. 기지쇼감이죠. 기지쇼감, 기도를 유지한다. 지혈한다. 쇼크 예방한다. 감염 예방한다. 이건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돼요. 기지쇼감, 기도 유지가 항상 제일 먼저 구명, 사람을 구하는, 목숨을 구하는 4단계 순서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 유지는 뭐든지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약병을 들고 가야 돼요. 약병이 없으면 구토물이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분석해야 되니까요. 무조건 토시키면 안 돼요. 왜? 독성 물질을 만약에 먹었어. 그러면은 이 기도나 이 내장이 다 망가져요. 토하면서 다시 다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거나 아예 좀 그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토를 일단 금지시킵니다. 기도 유지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봐서 위세척을 시킵니다. 원래는 이렇게 무슨 독성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토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빠르잖아요. 그래서 금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구토를 유도하는 게 제일 좋다. 그쵸? 수면제 먹었어. 토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의식이 없으면 구토하다가 질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세척을 합니다. 약을 들고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신장이 혈액을 생성해요. 혈액 생성은 어디서 해요? 골수에서 하잖아요. 신장의 기능, 소변을 형성합니다. 또 산염기 균형을 조절해요.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혈압을 조절한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신장이요. 신장에서는 레닌을 분비해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한대요.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해? 혈액 생성은 아닌데 그냥 적혈구에 어떤 인자를 만들어내는 게 신장의 기능이라는 거. 인과 칼슘을 조절한다.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게 신장의 기능이다. 신장의 기능은요. 일단 소변을 형성한다. 산염기의 균형을 조절한다. 질소성 노폐물을 제거한다. 호르몬 레닌을 분비해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게 바로 신장이에요. 그럼 신장이 망가지면은 혈압을 조절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한다. 틀린 것 같죠? 맞아요. 혈액 생성은 아니라는 거. 혈액 생성은 골수에서 한다는 거. 비타민 D를 활성화한다.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가는데 신장에서는 레닌이라는 게 나와서 혈압을 조절해.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할게요. 비뇨기 구조, 배설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 장관 기억하라고 했어요. 장, 신장, 관은 요관 이렇게 기억할게요. 그래서 장관을 기억해야 돼요. 신장, 요관, 그 다음에 방광 지나서 요도로 오줌이 나갑니다. 요거는 국시용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상식적으로요. 네프론이 뭐죠? 신장의 기능적인 단위입니다. 네프론은 신소체와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소체가 같은 말로 말피기 소체이다. 그래서 신소체는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래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가 신소체고 이거에다가 세뇨관을 더한 게 네프론이다. 이런 거 그냥 여러분 패스하셔도 돼요. 신생아 분만 직후에는 기도 유지, 이물질 제거가 먼저이다. 항상 숨을 쉬어야 되죠. 그리고 입 안에 분비물, 이물질 제거합니다. 결핵 환자 물품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침구나 의류는요. 일광소독한다. 일광소독이 뭐예요? 자외선을 쬐준다. 자외선을 쬐주면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요.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수분만 몇 분만 직사광선을 쬐주면 죽는다고 했어요. 원인 불명의 경련시 유아간호할 때 원인 불명, 이유를 모르는데 경련 유아간호, 유아가 경련한다면은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련하면은 첫 번째로 기도 유지 또는 의식이 없다면 고개를 옆으로 치기를 취한다. 다 맞습니다. 기도 유지를 한다. 호흡을 유지한다. 다 맞죠?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 유지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공간을 확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기 5개 중에서 이게 만약에 없어. 그럼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 유지 또는 호흡을 유지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치기를 취한다. 다 맞아요. 아시겠죠? 자연분만한 신생아의 임균성 안염에는 무슨 연고 넣어줄까요? 원래 우리가 배운 거 1% 질산은이라는 안약을 넣어주는데 항생제 안연고도 괜찮습니다. 항생제 안연고도 넣어준다. 이렇게도 국시가 변형돼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균성 안염, 엄마가 임균, 성병 아닙니까? 성병이 걸렸으면 그 성병 걸린 그 질로 아기가 나오면 아기가 눈병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1% 질산은을 넣어주던지 항생제 안연고, 테라마이신 안연고 이거는 하나의 고유명사 아닙니까? 다 된다. 세균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항생제 안연고도 답이 된다. 양수 과다증 있었던 초산모는 산후통 가능성이 있대요. 산후통은요 7일간 합니다. 생리통하고 똑같다. 자주 아랫배가 아프다. 한 달 아니고 7일이에요. 산후통 7일입니다. 여러분 산욕기는요 6에서 8주죠. 성관계 할 수 있는 것도 6에서 8주 후에요. 통모교근요 4에서 6주였어요. 조금 더 빠르다는 거. 산후통이 있을 수 있는 산모가 누구냐 그거예요. 거대아를 낳았어. 엄마가 당뇨병이면
물론 당자지만 단 거, 거대아가 나온다 이렇게 암겠습니다. 그리고 양수 과다증, 쌍태아. 쌍태아가 쌍둥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산부. 첫 번째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낳는 사람이 더 아프다. 덜 아문다. 또 모유수유, 자궁수축제 투여시 수축하니까 통증이 더 심하다. 젖을 먹이고 또 자궁수축제를 맞았죠. 옥시토신. 그렇게 되면 회복은 빠르지만 통증은 더 있었다는 거. 이런 경우는 산후통이 더 있을 수가 있다. 초산부는요. 산후통이 없대요. 젖 안 먹이고 분유 먹이는 엄마들도 산후통이 없다고 합니다. 모유 먹이면 산후통은 있지만 자궁 수축이 더 빨리빨리 돼가지고 회복이 빠르다고 했었죠. 위절제술 2주째가 되는 환자가 식후에 이런 불편감을 호소했다. 오심발한, 심경진 이런 불편감을 호소했다면은 어떤 증후군?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이라고 하죠. 덤핑. 덤핑 세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급속 이동 증후군. 먹자마자 그냥 대변 소변을 줄줄 싸는 게 급속 이동 증후군입니다. 위를 절제했어. 천천히 이렇게 소화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확 내려와 버린다. 그래서 식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탄수화물은 저탄수화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입에서 뿌띠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빨리 그냥 분해되니까 탄수화물 좀 자제해라. 소화 잘 되는 거 말고 소화 안 되는 걸 좀 먹어라. 그래서 고지방을 먹는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덤핑 신드롬에서는. 그리고요. 수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먹고 누워있던지 하라 그랬어요. 간의 기능은요. 지방 대사 및 해독작용을 한다. 약 먹었을 때 해독을 누가 해요? 간에서 합니다. 배설은 누가 해요? 신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피곤하다. 왜? 해독해야 되니까. 술 먹어도 간에서 해독하죠? 그래서 간이 피곤해요. 일반적인 영양제도 약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다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피곤하다는 거. 정상 유아는 1에서 3세. 영아는요? 0에서 1세. 이 행동에서 신체적 요인으로 인해서 야뇨증이 나타납니까? 신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떤 요인? 심리적. 마음의 병이 있으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 심리적 요인으로 야뇨증이 나타난다. 밤에 오줌 싸는 거죠. 영아기 1세까지 사망 원인은요.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다고 하면은 사망이 많고요. 유아기 빵빵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이때 엄청 움직이죠. 차 사고 많이 납니다. 사고나 낙상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게 사망의 1순위라는 거예요. 유아의 행동 특성이 국가고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거절증, 떼쓰는 거. 분리불안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유아기가 1에서 3세였어요. 이때 사고나 낙상 되게 심하다고 했었죠. 거절증, 떼쓰는 거 이거 사줘 하면서 분노 발작도 많이 합니다. 사용하던 것만 고집해요. 꼬질꼬질한 인형 그거 버리면 큰일 나죠. 심리적인 요인으로 야뇨증이 발생한다. 뭔가 불안해. 낮에 엄청나게 혼났어. 어린이집 가가지고 학대당했어. 이런 경우 야뇨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은 뭐예요?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아기가 울고 불고 그 분리됐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이게 바로 유아기의 행동 특성으로 중요했다는 거. 싫어! 안 해! 거절증, 떼쓰는 거 굉장히 심하다는 거. 분노 발작이 심합니다. 고집이 엄청 세요. 초산부가 경산부보다 산후기가 짧을까요? 길까요? 초산부, 처음 낳는 여자예요. 아무래도 회복이 빠르니까 산후기가 짧다. 산후기가 짧다는 거는요. 회복이 빠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유부, 젖을 먹이는 사람이 비수유보다 산후기가 짧아요. 왜? 젖 분비 호르몬 프로락틴이 나와서 산후기가 더 짧다. 초산부 그리고 젖을 먹이는 사람이 산후기가 짧다. 이 말은 회복이 빠르다 이 의미입니다. 중독염이 있는 독극물을 다량 복용한 환자는 약물 흡수 억제를 위해서 위세척을 한다. 무조건 구토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토시키고 어떨 때는 위세척할까요? 일단 중독이에요.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했어. 또는 농약 먹었어. 이런 경우 우선 기도 유지, 숨을 쉬어야 되는 게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구명 4단계 뭡니까? 사람 살리는 4단계. 기지효감이죠. 기지효감, 기도를 유지한다. 지혈한다. 쇼크 예방한다. 감염 예방한다. 이건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돼요.
기지쇼감, 기도유지가 항상 제일 먼저 구명, 사람을 구하는, 목숨을 구하는 4단계 순서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유지는 뭐든지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약병을 들고 가야 돼요. 약병이 없으면 구토물이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분석해야 되니까요. 무조건 토시키면 안 돼요. 왜? 독성 물질을 만약에 먹었어. 그러면은 이 기도나 이 내장이 다 망가져요. 토하면서 다시 다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거나 아예 좀 그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토를 일단 금지시킵니다. 기도 유지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봐서 위세척을 시킵니다. 원래는 이렇게 무슨 독성 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토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빠르잖아요. 그래서 금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구토를 유도하는 게 제일 좋다. 그쵸? 수면제 먹었어. 토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의식이 없으면 구토하다가 질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세척을 합니다. 약을 들고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신장이 혈액을 생성해요. 혈액 생성은 어디서 해요? 골수에서 하잖아요. 신장의 기능, 소변을 형성합니다. 또 산염기 균형을 조절해요.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혈압을 조절한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신장이요. 신장에서는 레닌을 분비해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한대요.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해? 혈액 생성은 아닌데 그냥 적혈구의 어떤 인자를 만들어내는 게 신장의 기능이라는 거. 인과 칼슘을 조절한다.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게 신장의 기능이다. 신장의 기능은요. 일단 소변을 형성한다. 산염기의 균형을 조절한다. 질소성 노폐물을 제거한다. 호르몬 레닌을 분비해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게 바로 신장이에요. 그럼 신장이 망가지면은 혈압을 조절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한다. 틀린 것 같죠? 맞아요. 혈액 생성은 아니라는 거. 혈액 생성은 골수에서 한다는 거. 비타민 D를 활성화한다.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가는데 신장에서는 레닌이라는 게 나와서 혈압을 조절해.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할게요. 비뇨기 구조, 배설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 장관 기억하라고 했어요. 장, 신장, 관은 요관 이렇게 기억할게요. 그래서 장관을 기억해야 돼요. 신장, 요관, 그 다음에 방광 지나서 요도로 오줌이 나갑니다. 요거는 국시용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상식적으로요. 네프론이 뭐죠? 신장의 기능적인 단위입니다. 네프론은 신소체와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소체가 같은 말로 말피기 소체이다. 그래서 신소체는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래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가 신소체고 이거에다가 세뇨관을 더한 게 네프론이다. 이런 거 그냥 여러분 패스하셔도 돼요. 신생아 분만 직후에는 기도유지, 이물질 제거가 먼저이다. 항상 숨을 쉬어야 되죠. 그리고 입 안에 분비물, 이물질 제거합니다. 결핵 환자 물품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침구나 의류는요. 1강 소독한다. 1강 소독이 뭐예요? 자외선을 쬐준다. 자외선을 쬐주면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요.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수분만 몇 분만 직사광선을 쬐주면 죽는다고 했어요. 원인 불명의 경련시 유아간호할 때 원인 불명, 이유를 모르는데 경련 유아간호, 유아가 경련한다면은 기도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련하면은 첫 번째로 기도유지 또는 의식이 없다면 고개를 옆으로 치기를 취한다. 다 맞습니다. 기도유지를 한다. 호흡을 유지한다. 다 맞죠?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 유지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공간을 확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기 5개 중에서 이게 만약에 없어. 그럼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 유지 또는 호흡을 유지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치기를 취한다. 다 맞아요. 아시겠죠? 자연 분만한 신생아의 임균성 안염에는 무슨 연고 넣어줄까요? 원래 우리가 배운 거 1% 질산은이라는 안약을 넣어주는데 항생제 안연고도 괜찮습니다. 항생제 안연고도 넣어준다. 이렇게도 국시가 변형돼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균성 안염, 엄마가 임균, 성병 아닙니까? 성병이 걸렸으면 그 성병 걸린 그 질로 아기가 나오면 아기가 눈병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1% 질산은을 넣어주던지 항생제 안연고, 테라마이신 안연고 이거는 하나의 고유명사 아닙니까? 다 된다. 세균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항생제 안연고도 답이 된다.
양수 과다증 있었던 초산모는 산후통 가능성이 있대요. 산후통은요 7일간 합니다. 생리통하고 똑같다. 자주 아랫배가 아프다. 한 달 아니고 7일이에요. 산후통 7일입니다. 여러분 산욕기는요 6에서 8주죠. 성관계 할 수 있는 것도 6에서 8주 후에요. 통모교근요 4에서 6주였어요. 조금 더 빠르다는 거. 산후통이 있을 수 있는 산모가 누구냐 그거예요. 거대아를 낳았어. 엄마가 당뇨병이면 단거, 물론 당자지만 단거, 거대아가 나온다 이렇게 암겠습니다. 그리고 양수 과다증, 쌍태아. 쌍태아가 쌍둥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산부. 첫 번째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낳는 사람이 더 아프다. 덜 아문다. 또 모유수유, 자궁 수축제 투여시 수축하니까 통증이 더 심하다. 젖을 먹이고 또 자궁 수축제를 맞았죠. 옥시토신. 그렇게 되면 회복은 빠르지만 통증은 더 있었다는 거. 이런 경우는 산후통이 더 있을 수가 있다. 초산부는요. 산후통이 없대요. 젖 안 먹이고 분유 먹이는 엄마들도 산후통이 없다고 합니다. 모유 먹이면 산후통은 있지만 자궁 수축이 더 빨리빨리 돼가지고 회복이 빠르다고 했었죠. 위절제술 2주째가 되는 환자가 식후에 이런 불편감을 호소했다. 오심발한, 심경진 이런 불편감을 호소했다면은 어떤 증후군?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이라고 하죠. 덤핑. 덤핑 세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급속이동 증후군. 먹자마자 그냥 대변 소변을 줄줄 싸는 게 급속이동 증후군입니다. 위를 절제했어. 천천히 이렇게 소화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확 내려와 버린다. 그래서 식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탄수화물은 저탄수화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입에서 뿌띠 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빨리 그냥 분해되니까 탄수화물 좀 자제해라. 소화 잘 되는 거 말고 소화 안 되는 걸 좀 먹어라. 그래서 고지방을 먹는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덤핑 신드롬에서는. 그리고요. 수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먹고 누워있던지 하라 그랬어요. 간의 기능은요. 지방대사 및 해독작용을 한다. 약 먹었을 때 해독을 누가 해요? 간에서 합니다. 배설은 누가 해요? 신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피곤하다. 왜? 해독해야 되니까. 술 먹어도 간에서 해독하죠? 그래서 간이 피곤해요. 일반적인 영양제도 약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다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피곤하다는 거. 정상 유아는 1에서 3세. 영아는요? 0에서 1세. 이 행동에서 신체적 요인으로 인해서 야뇨증이 나타납니까? 신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떤 요인? 심리적. 마음의 병이 있으면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 심리적 요인으로 야뇨증이 나타난다. 밤에 오줌 싸는 거죠. 영아기 1세까지 사망 원인은요.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다고 하면은 사망이 많고요. 유아기 빵빵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이때 엄청 움직이죠. 차 사고 많이 납니다. 사고나 낙상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게 사망의 1순위라는 거예요. 유아의 행동 특성이 국가고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거절증, 떼쓰는 거. 분리불안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유아기가 1에서 3세였어요. 이때 사고나 낙상 되게 심하다고 했었죠. 거절증 떼쓰는 거 이거 사줘 하면서 분노 발작도 많이 합니다. 사용하던 것만 고집해요. 꼬질꼬질한 인형 그거 버리면 큰일 나죠. 심리적인 요인으로 야뇨증이 발생한다. 뭔가 불안해. 낮에 엄청나게 혼났어. 어린이집 가가지고 학대당했어. 이런 경우 야뇨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은 뭐예요?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아기가 울고 불고 그 분리됐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이게 바로 유아기의 행동 특성으로 중요했다는 거. 싫어! 안 해! 거절증, 떼쓰는 거 굉장히 심하다는 거. 분노 발작이 심합니다. 고집이 엄청 세요. 초산부가 경산부보다 산육기가 짧을까요? 길까요? 초산부, 처음 낳는 여자예요. 아무래도 회복이 빠르니까 산육기가 짧다. 산육기가 짧다는 거는요. 회복이 빠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유부, 젖을 먹이는 사람이 비수유보다 산육기가 짧아요. 왜? 젖 분비 호르몬 프로락틴이 나와서 산육기가 더 짧다. 초산부 그리고 젖을 먹이는 사람이 산육기가 짧다. 이 말은 회복이 빠르다 이 의미입니다.
중독염이 있는 독극물을 다량 복용한 환자는 약물 흡수 억제를 위해서 위세척을 한다. 무조건 구토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토시키고 어떨 때는 위세척할까요? 일단 중독이에요.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했어. 또는 농약 먹었어. 이런 경우 우선 기도 유지, 숨을 쉬어야 되는 게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구명 4단계 뭡니까? 사람 살리는 4단계. 기지쇼감이죠. 기지쇼감, 기도를 유지한다. 지혈한다. 쇼크 예방한다. 감염 예방한다. 이건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돼요. 기지쇼감, 기도 유지가 항상 제일 먼저 구명, 사람을 구하는, 목숨을 구하는 4단계 순서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 유지는 뭐든지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약병을 들고 가야 돼요. 약병이 없으면 구토물이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분석해야 되니까요. 무조건 토시키면 안 돼요. 왜? 독성 물질을 만약에 먹었어. 그러면은 이 기도나 이 내장이 다 망가져요. 토하면서 다시 다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거나 아예 좀 그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토를 일단 금지시킵니다. 기도 유지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봐서 위세척을 시킵니다. 원래는 이렇게 무슨 독성 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토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빠르잖아요. 그래서 금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구토를 유도하는 게 제일 좋다. 그쵸? 수면제 먹었어. 토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의식이 없으면 구토하다가 질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세척을 합니다. 약을 들고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